제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의제 바뀝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맥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짜고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수기가 필요하냐? 자, 또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또 다른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 죽음은 덜 극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치명적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의사당 화재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일부 지도자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해체해버린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어진다. 더 많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어진다. 베네수엘라의 사태를 살펴보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원래 부패 정권에 맞서 싸운 정치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나라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활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기성 정치에서 무시와 학대를 받았다고 느낀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차베스는 1988년 당선되었다. 한 여성은 선거 날 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감염되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차베스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항생제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차베스는 독재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인기가 떨어질 무렵 야당은 소환 투표를 추진했지만 투표가 실시된 1년 뒤 유가 상승으로 베네수엘라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차베스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이후 2004년 차베스 정권은 소환 투표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럼에도 차베스는 2006년 재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민주주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로 차베스 정권은 대형 방송국을 폐쇄하고 야당 인사와 판사 그리고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등 전제적 행보를 강화했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시작된 민주주의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잘 들어보십시오.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까지 한다. 신문은 똑같이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2011년 비영리 단체 라티노바로 메트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1점과 10점 사이에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1%가 8점 이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혹은 헌정질서의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는다.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성찬 의원님은 한덕수 총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첫 단추가 바로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비밀회동설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 중요한 허위 사실을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양산하고 SNS 통해 돌리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고 대법원장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거대한 사법개혁, 대한민국 대개조의 첫 출발점이 바로 저런 분이 주장한 허위 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당당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조희대가 믿을 수 없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법원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헌법 대법관들 늘려야 한다고 법 만드실 거죠? 그 조희대가 인사한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못한다고 판사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가져가겠다는 건 아닙니까?